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저희가 오늘 당 쪼개진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 민주당 당사를 190억 주고 샀답니다. 네. 그 아마 가보신 분들 있을 텐데 굉장히 금싸라기 같은 땅이 있어요. 여의도 위치요. 네, 좋아요. 여의도에 있고, 예. 여의도에. 예. 그 국회의사당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국회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190억을 주고 샀는데 현재 가치가 한 380억 이렇게 되나 봐요. 한 2배 정도가 뛴 거죠. 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덕분에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배 정도 가격이 되니까 이게 근데 자산이 있으면 쪼개지기 힘들어요, 진짜로. 뭐 언론 기사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 190억. 예.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걸 좀 아는 이유가 제가 그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 저희도 당사를 샀어요. 그때 샀죠. 그때 맞아요. 샀어요. 김종우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당사 사라 그랬거든요. 우리 남중 빌딩. 국민의힘 빌딩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 민주당사 옆에 네. 있잖아요. 그 당시 저희가 당사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우리 그냥 임대료 내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여의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영등포에 있었어요.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 하천교 넘어서 있었죠. 그래서 맨날 제가 농담 삼아서 이거는 여의도 연구원이 아니라 영등포 연구원이다, 그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 당시에 김종우 위원장이 그 당시 사무총장이 김선동 의원입니다. 저희 옆 지역구에 있는 도봉을의 김선동 의원인데 맞아요. 그 협의를 잘해서 플렉스를 하신 거예요. 샀죠. 그거 역시도 지금 400억 정도가 되는 고부가 가치의 어떤 건물이 됐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게 뭐 돈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바른정당 당 제3당이 늘 어려운 거는 결국 돈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당 자산이 얼만큼 되느냐 가지고 이 당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 민주당 당사 자체가 이렇게 고부가치 큰 돈이 없었다 그러면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쪼개지기도 쉽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묶어둔 어떤 자산 같은 것들이 있다 보면 정치적으로 쪼개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부동산 지형보다는 오히려 유권자 지형이라고 봐요. 아하. 쪼개지지 못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러면 비명계 한 뭐 40-50명이 나와서 당을 차리면 교섭단체도 되고 내년 총선 앞두고 나오면은 벌써부터 교섭단체로서의 3당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당을 제치고. 못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종의 시한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유권자 지형이 3당을 허용 안 해. 맞습니다. 2016년에 국민의당 해봤잖아요. 그 3당 호남. 해봤더니 뭔가 입지적으로나 또 상징적으로나 이 정치의 역할이 없었어. 맞아요. 없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다 쪼개지고 해서 결국은 양강구도가 돼버린 거거든. 그러면 그렇죠. 양강구도에서 유권자들은 중간으로 안 가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논리가 이른바 아리송해 애매모호는 유권자들이 싫어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쟁 속에서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로 가지 이것이 다른 제3의 정당 비명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정말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정도의 인물이 와서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선뜻 오겠다, 정세균 전 총리가 선뜻 오겠다, 김부겸 전 총리가 선뜻,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지형보다는 오히려 유권자 지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건물 이야기하는데 두 분보다는 내가 건물을 더 잘할 거예요. 한때 여의도에 지금 글래도 호텔이 있는데 예. 또 이 글래도 호텔 옆에도 근사한 건물이 있어요. 새로 지은 건. 그게 원래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정당 또 그 이후에 이 민자당 건물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인물이 삐까뻔쩍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차태기 전당에서 천막 당사가고 그 좋은 지금 천안 땅값이 얼마나 올랐어? 천안 연수원도 있을 때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팔았죠.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았죠. 국고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저는 당사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게 이른바 부동산의 저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190억 사서 400억이 넘었잖아.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이 돼버리면
대법원 선고가 나서 확정이 되면 이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거리에 나왔는 거죠. 정상은 부동산 사지 마. 부동산에 저주가 있다니까. 저희 부동산 얼마나 사고 안락해지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국민당 지금 현재 위치가 좋은 게 좀 열악해 보여. 그런 데서 부대 끼면서 집권 여당이 무슨 이런 건물에 와 있어 생각할지 몰라도 그 옆에 깐부치킨, 그 옆에 파바 이런 데서 커피 한 잔 쭈글탱 돼서 먹으면서 그래 국민들도 이렇게 사는 거 그래야 돼. 우리 김재섭 위원장도 항상 이게 배에 기름이 생기면 안 돼. 배에 기름 생기면 안 돼. 그럼요. 다수당이 되고 180명 되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저는 그 오만과 방자에서 이 지경이 온 거예요. 약간 결론적으로 저도 아까 전에 배 소장님 하신 말씀에 하나 보태자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가진 재산이라는 거를 버리고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 추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음 총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집권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가능성에 있어서 지금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근데 만약에 총선 전에 분당의 불씨라도 좀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단 하나도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일 겁니다. 선거법 개정에서 지금의 어떤 위너 테이크스 올 하는,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구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양강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를 허용하는 선거제도라는 것이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기한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에서 조금 손봐서 가거나 대동소이하게 가게 되면 사실상 그 다음 총선 생각하면 분당하기가 양쪽 모두 힘들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준석 전 대표도 자산이에요. 뭐 이제 호불호가 갈리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이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에게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느긋하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따오구왕 리앙호이 도광양해 해라. 도광양해. 너무 막 우리들의 일거리진 영웅 이렇게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냥 차분히 준비해 가면 2028년 이후에는 이준석의 무대가 될 수 있어요. 이준석의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5년 준비해라. 5년 준비해서 이른바 이준석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 일은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우리가 뭐 지금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 지금 해야 될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이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천하람도 그렇고 앞으로 김재섭도 그렇고 곽관용의 세상이 올 거야. 그러니까 항상 또아구왕 리앙후이 도광양해를 해라.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벌써 8시 7분이 돼서 1시간이 넘어서 이제 방송을 종료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 시청자분들까지 1,300명, 1,400명이 늘 이렇게 봐주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 동시 접속자가 조금씩 오르곤 있긴 한데, 가자. 네, 빨리 10만이 돼야지 그 종찬 저희가죠. 형님이 이제 머리를 머리를 내리니까 네. 많이 독려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0만이 되면 아예 삭발을 해버릴까요? 한번 내리시는 걸 먼저 아, 보고 내리는 싶습니다. 거. 선 내림 후 삭발.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삭발을 해버리면 너무 황교안 같지 않을까? 아유 갑자기 또 내일 결과 나온 뒤에 한번 얘기하시죠. 여튼 그래서 저희 아마 다음 주 저희 방송할 때는 이미 전당대회가 결론이 났겠네. 그러니까요. 예. 어떤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 여당 지도부로서 첫 지도부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 쫓겨난 이후에 네. 첫 제대로 된 지도부가 생기는 건데,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변수도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내용들 차기 지도부들 좀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고 또 아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도 다음 주에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